네,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이 S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신경 및 분위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품사는 형용사 혹은 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살펴주시면서 이 형용사 부사의 밝기를 살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밝은 쪽으로 향해 있는지 어두운 쪽을 향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조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신경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변화나 무슨 신경도 같이 이야기하자면 동사의 형태도 여러분이 좀 잘 살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동사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경을 여기에다가 투영시키지 말고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떤 신경을 가지겠지 정도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빠짐없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글 해석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선택지 해석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100%.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신경 및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구들은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S라는 친구는 noticed. 여러분, notice라는 단어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notice라는 뜻은 여러분 지각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무슨 동사라고? 지각 동사.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죠.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친구가 나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방금처럼 지각 동사가 나와 있을 때 목적어 다음에 보어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총 세 가지의 보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재 분사입니다. ing 형태를 띠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p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차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형이 나와 있다. 오케이. 지각동사 아까 notice 나와가지고 그대로 해석해보자. 알아차리다. 목적어가 원형하는 것을. 맞아요? ing가 나왔어요. 이때는 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알아차리다.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것을. 맞습니까? 하지만 pp가 나왔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알아차리다. 목적어가 pp 된 것을. 맞아요? 이때는 수동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야기할 때 notice라는 지각 동사를 발견했다. 그러면 같이 반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목적어 다음에 보어 형태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의 형태인지 아니면 수동의 형태인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parked라는 pp 자리에다가 park 혹은 parking 해놓고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란 말이죠. 다시 S는 알아차렸습니다. 한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가겠죠. 어디 앞에?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집 앞에. 됐습니까? New neighbors. 새로운 이웃입니다. S는 be dying to 동사 원형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죽고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글이 슬퍼져 버리니까 그렇지? 뭐뭐 하고 싶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S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new neighbors?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이웃에 대한 어떤 것을? 라고 그녀는 물어봤습니다. 아빠에게 저녁 식사 시간 때. 아빠는 말씀하셨네요. there's one thing. 한 가지 것이 있단다. 우리 가로 한번 쳐볼게요. that부터 you까지 가로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thing의 밑줄 한번 찾아봅시다. 이 thing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선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thing을 꾸며줄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쪽에 뭐가 이어질 수 있다? 동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may be interesting to you. 너에게 흥미를 끌만한 한 가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 형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one thing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녀석이 이 interest라는 감정을 유발했기 때문에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interested라는 pp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S는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10억 개의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네. 10억 개면 좀 심하지, 그치?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joyfully 하기, 기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지고 있어 한 소녀를, 네 나이 또래. 아마도 그녀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지. S는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nearly라는 표현 밑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near이라는 형용사 형태 배운 적 있니? 무슨 말이야?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쓰죠. 부사로도 씁니다. 여러분 가까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nearly라는 표현은 우리가 거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절대 near이라는 형용사나 부사는 나올 수 없다라고까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S는 바닥에 거의 그녀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times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그 번이 우리 times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그녀는 바래왔습니까? 친구를 달라고. 마침내 그녀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새로운 소녀는 동그라미 3개만 쳐보자. could go 동그라미, play 동그라미, and 세무치고 become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학교에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선택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curious and excited.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있는 그리고 신나는. 정답 바로 1번으로 고를 수 있겠니? 두 번째, sorry 하면 우리 유감스러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rry and upset, 유감스럽고 화가 나는. jealous and annoyed, 질투심이 있고, 그리고 annoyed, 짜증나는 이란 뜻이겠죠. calm and relaxed, 침착하고 편안한. disappointed, 실망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 정도의 선택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번도 역시 학교에서 변형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아주 가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다 점수 먹어라 하는 문제들이 있어.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방금과 같은 심경 및 분위기를 뭐로 바꿔버리냐면 지칭 추론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she, he 중에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층 추론 문제도 역시 뭐로 갈 수 있겠어? 심경 문제로 고를 수도 있겠죠. 변형 포인트도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